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50대도 4차 접종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 4차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애초에 4차 접종은 이제 60대 이상 그리고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이제 여기에 한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연령대를 50대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까지 이제 4차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양원, 요양병원에 추가해서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에도 이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전 예약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서 예약을 하고 접종을 하는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1339 전화나 대리 예약 등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백신을 예약하면 오늘부터도 접종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이제 포털 앱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전화가 와서 남는 백신이 있으니까 맞으러 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겠는데요. 이 4차 접종 백신은 파이자, 모더나 등의 이 mRNA 백신 사용이 권고가 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이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4차 백신은 50대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 사항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인데 다만 방역 당국은 이게 이 4차 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예방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위중증, 사망으로 가는 확률은 확실하게 낮춰주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좀 대체적으로 좀 이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0대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이상 꼭 맞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는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299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 4월 25일에 3만 4천여 명이 나온 이후에 12주 만에 이제 가장 많은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어제보다 10명 늘어나서 81명이었고 이건 역시 지난달 17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이제 80명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망자는 11명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도 22만 명을 이제 넘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에 3만 명대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이게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이렇게 좀 유행의 확산세가 좀 가파라지고 있는 배경은 이 BA.5 변이 그리고 이른바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BA 2.75 변이 이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서 앞으로도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최대 처음에는 이제 16만 명까지 예상을 했는데 20만 명. 오늘 이제 거의 30만 명에도 이를 수 있다. 정말 이 고점에 다다르면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서 이 파고를 좀 잘 넘겨야겠습니다. 네, 유행 정점에서 확진자 수를 줄이려면 백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살펴볼까요? 원구성은 21일까지입니다. 네, 국회 소식이네요. 오늘 아침에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제 회동을 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의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전에 있었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이 합의문 모습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서명해서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네요. 자, 일정 정리된 것도 한번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일에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은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이 되고 25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일정이라는 게 지금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이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정을 일단 잡아놓은 거죠. 그럼 원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어떻게 할지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지금 과방위가 핵심 쟁점이니까 과방위를 과학기술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과학기술위원회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여당이 담당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갖도록 하자 이렇게 좀 중재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결론이 안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21일까지는 이번에는 정말 마무리하자. 네, 이게 여야의 오늘 합의된 내용입니다. 네. 자, 7월 17일 전까지는 마무리하자라는 합의도 있었고요. 이번엔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민생경제 특위 구성한다 이런 합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바인데
20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네. 이걸 처리를 하면 이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6명씩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1명 이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활동을 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 특위에서는 시급한 경제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라든지 또는 납품단가 연동제, 그다음에 직장인 10대 부분의 비과세 확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돼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방안 등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도 좀 성과가 날지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도 당정이 경제위에서 논의한 내용도 들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당정 협의가 오늘 열렸는데 세부담 완화 적극 대응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 방향을 오늘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처음으로 함께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당정 간에 논의된 내용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내적인 고물가 요인 상황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를 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를 하자라는 데 뜻을 이제 모았습니다. 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향에서 앞으로 이제 대책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지금 임금 수준이 많이 올랐는데 소득세의 기준, 이 과세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증세가 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자.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서 세금 부담이 크니까 이 체계를 다시 정상화를 하자 등의 이제 방안을 논의를 할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건 애초에 좀 예고를 했던 대로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등이 논의가 됐고 또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상속 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요건을 완화하자. 그래서 이 중소 중견기업이 뭐 다른 나라에서 온 펀드나 이런 데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데에 뜻을 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세부 내용 좀 더 조정을 거쳐서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21일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강제노역 배상해법 찾을까입니다. 네, 자, 한일 외교장관 회담 오늘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하고 오늘 4시 10분부터 이 한일 이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곧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자, 4년 7개월 만에 이제 열리게 될 텐데 핵심 의제 뭐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이 판결 후속 조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한국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왔다라는 점을 네.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점을 일본 측에 어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되게는 아마도 그동안 학계에서 그리고 언론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대의 변제 방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 배상을 하는 방안 추진한 다음에 일본 기업에 일종의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이걸 좀 따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할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민간협의회 내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일종의 좀 기준을 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기업의 사과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최소한 대의 변제안을 실행을 하더라도 그 대의 변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는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논의되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돼서는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이 됐다라는 입장이고 여전히 그게 이제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 그 변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이와 관련된 새로운 판결을 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해결책을 마련해 와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좀 온건파다 이래서 좀 입장이 다를까 또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별로 이 입장이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좀 그래도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류가 좀 변하는 이런 변곡점이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 장관은 내일 기시다 총리를 면담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